내일은 엔비디아 실적입니다. 엔비디아 실적은 잘 나올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나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해석만 잘 나오면 좋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월가에서도 걱정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인데 어제와 오늘은 하락을 했지만 한동안 올라가고 엔비디아 상승으로 모두 잊으셨을 겁니다.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추세 보겠습니다. 이틀 전 영상에서 선물 지수 7,449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선물 고점이 7,440, 75이고요. 주식은 기준을 잡고 봐야 합니다. 선물은 증시의 추세와 투자 심리를 알려주기 때문에 꼭 보셔야 하고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월가에서는 이렇게 주식을 하는데 안 보고 평생 개미로 주식할 수는 없잖아요. 프리미엄에서는 오늘 봐야 하는 저점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어제 저점 구간이 중요했는데 구간에서 마감은 우선 했습니다. 지수가 지켜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도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예상해 놓을 수 있어서 마냥 주가만 쳐다보면서 언제까지 떨어지나 하면서 하는 기도 매매를 그나마 조금 할 수 있게 됩니다. 선물은 이 자리에서 횡보하게 되면 이번 주 안에 추가 하락도 가능하니까요. 7,449구간 위로 올라오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래는 7,373구간인데 아래에서 맴돌면 안 된다는 부분도 챙겨 놓으시면 좋겠고요. 우선 떨어지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됐다가 패턴이 이렇게 패턴이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패턴이 되면 하나 더 내려가는 패턴이 나올 수 있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7440 밑으로 내려가지 않아서 계속 아래에서 맴돌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증시에서 부담되는 구간은 지난 영상들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죠. 계속 주식 뉴스 봐도 상승하면 상승 뉴스, 하락하면 하락 뉴스만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기준을 세워야 하는데 그 기준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거의 한 달간 금리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도 영상으로 말씀드려놨으니 지난 영상 두세 개 정도 봐주시면 좋겠고요. 엔비디아도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확실히 말씀드리면 반도체, 데이터 센터, 이런 곳에서 투자가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돈이 풀리는 것이기도 해서 그렇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부분인 거죠. 이자가 높으면 부품 가격도 올라갑니다. 또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게 됩니다.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 또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투자를 위해서 많은 돈을 빌립니다. 금리는 올라갑니다. 금리가 많이 오르면 은행들이 대출을 많이 해줄 것 같죠? 아닙니다. 대출을 많이 안 해줍니다. 이자가 높으면 못 갚는 기업들이 많아질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업들은 대출이 막힐 수도 있고 빌린 대출은 이자가 크게 불어나면서 마진율이 크게 하락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금리로 인한 전체 반도체의 악재로 이야기될 부분은 이렇고요. 또 하나의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라이브 편집 부분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요 이번에 실적이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부분을 보냐면 지금 퀄컴이나 다른 데가 엔비디아를 대체할 만한 상황이 회사들이 생겼다. 대처할 수 있다라고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저번에 퀄컴이 올라가면서 엔비디아가 떨어졌고 엔비디아가 이제 더 이상 독점이 아니야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하지 않을까 엔비디아는.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엔비디아가 더 이상 독점이 아니야. 맞는지 아닌지는 누가 판단해? 모르죠. 그래서 매수 심리, 증시의 움직임으로 그게 판단이 되겠죠. 근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선은 엔비디아가 조금이라도 지금 독점에 대한 여태까지 엔비디아가 독주를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엔비디아 독주가 아니라 다른 반도체 종목들 다 같이 올라간 상황이고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엔비디아를 대체할 거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독주가 독점이라는 부분과 함께 좀 시시콜콜해주면 그게 엔비디아의 하락을 불러올 수 있다. 거기에 좀 포커스를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게 맞는 말 같기도 해요. 근데 원래 반도체는 가면 같이 가는 거 아시죠? 그는 원리는 당연한 거긴 한데 지금은 이제 엔비디아 포커스를 하고 있으니까 엔비디아만 말씀드리면 뭐 퀄컴이나 마이크론테크 뭐 예를 들자면 그런 종목들 엔비디아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면 엔비디아가 떨어졌던 거 기억나시죠? 그 부분에 굉장히 이번에 실적에도 그 부분을 좀 포커스하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독점이 아니라는 독주가 이제 거의 끝났다라고 좀 미리 짐작은 할 수 있는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다고 하는 건 이제 매크로 분석, 기술적 분석으로는 아직 아무 문제 없고, 그리고 떨어져도 어느 정도 한도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더라도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 이제 그 매크로 분석이 확실히 엔비디아한테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건데, 뭐 매크로적으로는 그렇고 기술적 분석은 아직 아무 문제 없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하나의 일부겠구나라고 보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엔비디아로 폭풍 상승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